자, 안녕하세요.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10학년 학생 여러분들, 7학년 학생들은 아무리 듣고 싶어도 듣지 말라고 전에 얘기했었죠. 10학년 겁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 파트로 나눠서 할 건데요.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숙제 검사 안 했었죠. 그 밑에 부분, 사실 지난주에 내용이 별로 많지 않았잖아요. 그 밑에 부분에다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수업 시간에 노트 때문에 쓸 공간이 없으면 새로운 페이지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끝나고 나면은 다음 단원, 그러니까 2단원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 단원 노트 나눠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합리적 선택의 한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편익이 비용보다 많은 것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쵸? 같은 비용일 때는 편익이 큰 거, 같은 편익일 때는 비용이 작은 걸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었죠. 그리고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비용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었죠. 기회비용.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무엇 선택하지 말라 했었죠?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었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합리적 선택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하고 상정하고 만들어진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것이다.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정하에서 만들어진 학문이거든요. 그렇지만 막상 열어보게 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더라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다라기보다도 합리적인 선택을 생각만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왜 그러냐? 첫 번째는 비용이 얼마가 들지, 편익이 얼마가 들지를 잘 예상하지 못해요. 특히 명시적 비용은 잘 계산하는데 암묵적 비용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 비용만 보다 보니까 더욱더 어, 합리적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냥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신포도, 달콤한 레몬.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고 만족이 떨어진 걸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달콤한 레몬이야 맛있네 이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사는 경우들도 많죠. 왜 그럴까요?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별표시 하시고요. 제가 잘 얘기하는 예인데요. 구성의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합니다. 내용이 재밌어요.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인데요. 뭐 체육대회 응원할 때도 그렇고, 뭐 공연 볼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렇게 무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앉아서 봐요. 첫 번째는 잘 보이죠. 그냥 앉아서 보면 되는데 둘째만 하더라도 머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셋째는 두 번째 줄 애들이 머리를 들었으니까 좀 허리를 펴고 이렇게 보겠죠. 네, 그 다음 줄 애들은 이제 일어서겠죠. 나머지는 다 일어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두가 다 일어서서 공연을 보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줄 정도를 제외하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안 일어나도 다 일어났을 때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어차피 섰을 때 키 큰 애들은 잘 보이겠지만 그냥 모두가 서 있기 때문에 나만 특별히 더 커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왜? 나 잘 봐야 되니까요. 그것이 합리적이니까요. 그렇죠?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것을 구성의 모순이라고 합니다. 자,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공익과 사익이요.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가 생기죠. 음,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익과 충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회 개인 합리성적인 것이 사회 전체적인 비합리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게 이제 사익이잖아요. 그걸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거겠죠. 근데 그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플로리다에 이제 그 엄청난 그 토네이도가 지나가서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모든 것의 물가가 엄청 뛰었죠. 예를 들어서 집을 잃어서 잘 곳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 40달러짜리 모텔을 찾아갔어요. 잠을 자려고. 그때는 그 주인이 120달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3배나 폭등이 된 거죠. 그 호텔 주인으로 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러나 사회적으로 봐서는 가격 폭등에 따라서 사람들, 집을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지겠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사회규범 미준수요. 이것은 개인이나 기업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환경오염 같은 경우요.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거. 이런 경우에서 사회규범이 어기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2번이요. 시장 경제와 경제 주체의 역할이요. 자, 경제 주체 우리 배웠었죠? 가계 기업, 정부요. 자, 시장 경제에는 어떤 한계가 있을까? 같이 배워보도록 합시다. 조금 불안해요. 이게 접촉이 불안해서 아까 튕겨진 적이 있어서 자, 지금 이 소리가 뭘까 불안합니다. 자, 시장 경제의 한계. 첫 번째가 독과점의 문제, 공공재의 공급 부족, 외부 효과의 발생, 경제 불평등인데요. 요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요 두 가지만 할 거예요. 제가 요거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꺼번에 하려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조금 나눠서 하는 거예요. 시장 경제 한계는 다른 말로 시장의 실패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좀 비슷하죠. 시장의 실패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죠. 3가지 경제 문제가 있다.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이것이 잘 최대한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불렀죠? 자원의 최저 배분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실패하는 거. 이것을 시장의 실패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 불평등은 사실상 요거에 해당되지는 않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 경제는 어떤 한계가 있을까? 첫 번째, 독과점의 문제가 발생해요. 독과점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은 혼자 있는 거잖아요. 가게, 혼자 있는 가게예요. 그러니까 독과점은 뭐가 가능해요? 수량과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독과점이 아닌 경우는 어때요? 수없이 많은 공급자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죠. 가격에 따라서 나의 공급량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자, 과점은요, 시장에 소수만 있어요. 소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있어요. 뭐죠?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수도 없이 많은 공급자가 있으면 이 사람들의 의견을 다 모으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몇 명밖에 없을 때는, 야, 너, 힘들지 않아? 나 힘들어서 가격 좀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올릴까? 그래, 올리자. 자, 뭐가 가능하죠? 담합이 가능해지죠?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담합을 하면 마치 뭐가 돼버려요? 독점이 돼요. 독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수량과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돼요. 다시요. 수량과 가격을 결정해 뭐가 문제예요? 살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적게 판매함에 따라서 가격이 높게 되면 자원이 최적으로 배분된 것이 아니죠.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양이 배분돼야 되는데 부족한 양이 비싼 가격에 배분되는 것은 시장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가격을 생산량을 임의로 결정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공재라고 하는 말이에요. 공공재는 누구든지 별다른 비용을 치르지 않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돈을 내지 않은 사람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재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자, 공공재의 특징은 기억하시고요. 자,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우리 이것을 비
배제성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써요. 배제당하다라는 얘기 뭐야? 쫓겨나는 거죠. 그걸 사용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공재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로등 같은 경우에 가로등. 가로등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당신은 세금을 냈으니까 가로등을 켜주고 당신은 세금을 안 냈으니까 가로등을 안 켜주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다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사용해도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가로등 같은 경우 당신은 100한 번째 오늘 불 켜주기를 결정한 100명이 모두 다에게 불을 켜줬으므로 이제부터는 당신에게는 불을 켜주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사용해도 다른 사람이 사용했더라도 나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비경합성이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개념은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사용하더라도 내가 사용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 거, 내가 돈을 내지 않아도 방해받지 않는 거, 그런 것도 뭐가 있을까요? 가로등, 도로, 공원, 뭐 국방, 소방, 치안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돈이 될까요? 아니, 돈을 안 내도 다 공급해줘야 되고 또 순서에 관계없이 다 공급해줘야 되고 이렇게다 보니까 기업이 생산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 돼요? 과소 생산이 돼요. 과소라는 얘기는 너무 적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누군가가 이것을 제공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길이 막히고 사람들이 위험해지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요. 자, 이것은 시장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필요한 것보다 부족하게 생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